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재 243페이지 3번 용도 지역 할 차례입니다. 항상 이 국회법 목차는 몇 번 반복해서 써보는 게 좋습니다. 제1장이 총설해가지고 총설에서는 주로 용어를 배운다 그랬고요.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계획 그러면 크게 세 가지 계획 있었죠. 순서가 문제입니다. 광역 도시계획이고 광역 도시계획 밑에서 나오는 계획 생각납니까? 도시 기본계획 그렇죠. 도시 기본계획인데 이게 군에서는 뭐라고요? 군에서는 군기본계획. 평소에는 도시기본계획, 군에서는 군기본계획이고요. 이 계획에 맞춰서 세 번째 나오는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인데 군에서는 군관리계획.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끝나면 제3장에서 이제 개발 배운다 했죠. 개발해가지고. 개발은 첫 번째 무엇이 개발인가 해가지고 첫 번째 개발 행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이런 개발 행위는 금지시키는데 하고 싶으면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허가받는 절차 등 배우고, 세 번째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크게 이렇게 배우고요. 제4장이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이 제한은 토지 거래 제한입니다. 자기 땅이지만 마음대로 살 수도 팔 수도 없다 얘기인데, 전국토에 사는 것이 아니고 좀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서, 투기가 성행한 지역을 국가는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지정하고,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할 때 허가받아.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뭐 허가구역 지정 절차. 두 번째 허가받기 위한 절차 등 배우고, 세 번째 선매라는 제도 배웁니다. 그리고 끝으로 5장 해가지고 기타 뭐 작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 하는가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제 이 개념 정도 우리가 있겠으니까 이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5가지 있습니다. 암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암기해봤나요? 안 했습니까?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게. 두 번째가요, 용도, 구역인데 개발정격,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시가 조정구역, 수산정보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암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네 번째가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 도시개발사업이 하나의 도시 전부라고 일부라고요? 일부죠. 신도시는 하나의 도시 일부에도 만듭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하나의 도시 일부에도 만드는 거요. 그런 지역에 5번이 들어갑니다. 그런 지역에 5번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됩니다. 이런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저기를 개발에 관한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보고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용도 지역부터. 용도 지역 순서가 시험 문제니까 순서 잊지 말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그 다음에 구역입니다. 지역, 지구, 구역. 이 순서는 중요하니까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교재 243페이지 보게 되면 243페이지 1번 용도 지역의 의의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를 용도 등을 정하면서 체크합시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고, 줄거 봐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공공복리 정진 줄거 놓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냐게 그것도 줄거 놓고, 그리고 도시관리계 결정 거기도 줄거 놓고. 줄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몇 군데 줄 거 놨습니까? 첫 번째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분이 증진. 이게 지역이냐 지구냐 구역이냐 이걸 물어요. 그 첫 번째요. 두 번째 서로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두 번째요. 세 번째 도시관리계 결정입니까? 도시기본계 결정입니까?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묻는 게 벌써 세 가지가 있다는 세 가지가 있다. 그거를 딱 생각해야 되는데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 공공분이 증진 왜 그 말이 나와야 되고 왜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도시관리계 결정인데 그건 알아야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요? 도시관리계 1번입니다. 도시관리계 결정 그걸 알아야 되고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분이 증진 왜 나오는가? 왜 중복이 안 되는가? 그것은 용도 지역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했을 때 이해가 돼.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줄 끊었으니까 넘어가고 조금 이따 설명할 때니까 그때 이해해야 됩니다. 2번 보면 용도 지역의 종류입니다. 용도 지역의 종류. 앞전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오늘 은근히 좀 수업이 많이 빠졌는데 어느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 안 했나요? 했는데도 빠지면 안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법이 어렵네 이해 안 되네 그러면 꼭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용도 지역을 알아야만 부동산 공법을 시작할 수 있는데 지역할 때 수업 빠지면 안 되죠. 용도 지역입니다. 일단은 용도 지역은 그 명칭을 최대한 빨리빨리 암기해야 됩니다. 용도 지역이 뭡니까 하면 우리 국토가 이만합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갖다가 효율적 이용하자.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 이용입니까? 이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이용하라고 뭘 줍시다? 방향을 줍시다. 방향. 국민 여러분 국가가 이러고 방향 지시했으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이용하는 방향 줍니다. 방향을 줄 때 뭐라고 주는가? 첫 번째, 자, 전 국토를 놓고 보면 개발 목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적도 있고 두 번째, 보존 목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적이 있어요.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 구분을 국가가 할 테니까 국민들은 이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첫 번째, 개발해야 되겠다. 개발할 지역을 국가는 뭐라고 한답니까? 도시지역이라고 지정합니다. 앞으로 전 국토에서 개발한다.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이다. 개발할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시지역이다.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하다. 한번 생각해봐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그런데 본 적이 있습니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런 데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여기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까? 개발되어 있죠. 이런 지역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도시지역이다. 장차 이렇게 될 지역도 무슨 지역이다? 도시지역이다. 그런 게 우리 시험 문제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됐거나 밀집해서인데요.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다음 중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라고요? 도시지역이라고 한다. 찾아야 돼요. 자, 도시지역은 다시. 자, 우리가 도시지역은 뭐 하자고요? 개발하자. 라고만 방향 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을 갖다 개발하자 그러면 무슨 개발할 건가? 이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한다 그러면 주거지역입니다. 두 번째, 상업 기능 위주로 개발한다면 상업지역이요. 세 번째, 공업 기능 위주로 개발한다면 공업지역이요. 네 번째, 녹지 기능 위주로 개발한다. 말이 됩니까? 녹지도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보존이지, 보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그 기능에 맞게끔 개발하고 녹지는 뭡니까? 보존입니다, 보존. 이게 만약에 이게 도시락 해가지고 자,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을 왜 지정했대요? 개발하라고. 싹 개발해버리면 인간이 숨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개발이지만 그 안에서 뭐가 필요하거든? 보존이 필요합니다. 큰 틀은 개발이지만 그래도 보존도 필요하니까 그 안에서 보존할 지역은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해서 인데요.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다음 중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뭐라고요? 도시죠. 그건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주거지역 봐요. 거주의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서 필요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슨 지역이요? 주거지역.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책에 있다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왜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가 그러면 D가
나중에 이제 기본수업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2종이라고 분리되는 거예요.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이게 시험에 나오지 주거지역은 시험에 안 나와요.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지역이 준주거지역 해가지고 주거지역이 6개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6개. 그러면 근데 이런 걸 시험 문제에서는 일종 전용주거가 뭐냐 이런 걸 물어요. 전용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주거에만 전용. 다른 기능 쓰지 말고 어디 무슨 기능만? 주거 기능만. 아주 쾌적한 달리표현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 1종, 2종 두 가지 나눴죠. 일반주거는 1, 2, 3종이죠. 일반주거가 일상적인 주거길입니다. 일상적인 주거길은 그럼 얘는 뭡니까 하면 편리입니다.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자. 준주거지역은 잘 봐요. 주거에 준한다요. 주거에 준한다 그러면 여기는 주거 기능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준주거요. 주거 플러스 상업인데 주된 기능 어디에 있다? 주거에 있다. 주거에. 그러니까 이게 주거적인지 상업적인지 좀 우리가 육안을 봤을 때 헷갈리는 지역이 대부분 준주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전형적으로 1종, 2종 나누고 일반적으로 1, 2, 3 나눴어요. 이건 주택을 분류할 때 주택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고 주택을 세 가지로 분류하라 얘기입니다. 주택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주택을 두 가지로 첫날 수업할 때 배웠어요. 건축물의 용도는 총 몇 가지 있다고요? 28가지, 28호까지인데 1호가 뭐라고요? 단독, 2호는 뭐고? 공동. 그래서 1종이 뭡니까? 단독주택이고 2종이 뭡니까?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 이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자. 그게 1종 전용주거. 공동주택이 이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2종 전용주거.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1종, 2종, 3종 이것은 1종, 2종, 3종은 주택을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층수입니다. 층수. 1종 그러면 얘는 저층입니다.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저층은 4층 이하를 보고 우리는 저층 그래요. 두 번째 2종은 뭐겠습니까 하면 중층주택 위주의 편리한. 그러면 3종은 뭐겠어요? 저중고 고층주택 위주의 편리한. 저중고 나중에 책 나오게 되면 중고층 그러는데 그냥 고층 그래도 괜찮아요. 저층 편리, 중층 편리, 고층 편리 그게 일반주거입니다. 일반주거. 그리고 준주거 해가지고 6가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암기해야 됩니까? 암기가 아니고 상식입니다. 상식.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모르면 부동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요.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두 번째 일반 상업지역, 세 번째 유통 상업지역, 네 번째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나중에 기본수 보면 다 나올 것이고 이건 나중에 암기는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 기능 확충한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중심입니다. 중심.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 담당한다. 유통상업은 도시 안 지역 간 유통 기능 증진한다. 근린상업은 근린지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하는데 이게 유통상업은 별로 없습니다. 유통상업은 주로 어디 가냐면 동대문 그런 데 가면 유통상업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도매시장 근처가 대부분 유통상업이요. 근린상업은 주로 이제 소매시장입니다. 재래시장. 거기가 대부분 근린상업으로 나옵니다. 일상적인 상업지역이 일반 상업이고 나이트도 있고 좀 가장 중심된다. 그게 중심 상업이고. 그럼 상업지역이 4개 있으니까 지금 수업 듣는 분들 처음 하는 분들이니까 눈치가 있나 없나 눈치를 한번 맞춰보세요. 눈치로. 4개 중에서 자 눈치껏 해봐요.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는 담당한다. 그게 뭘까요? 일반 상업. 일반적이잖아요. 자, 도시 안, 지역 간, 유통, 기능 증진한다. 그게 뭐겠어요? 유통상업.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한다. 그게 뭐겠어요? 근린 상업. 그다음에 도심, 부도심,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 기능 확충한다. 그 뭡니까? 중심 상업. 이거 찾는 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어렵다고 못 찾아요.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치껏 다 해야 돼요. 공업적은 전용 공업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공업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공업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용 공업 그러면 전용 공업 오직 공업에만 전용. 한마디로 공장 말고 다른 거는 나오지 마라. 오로지 뭐만 한다? 공장. 그래서 중화 공해소 공장을 수용하자. 전국 어디 가든 간에 굴뚝 있고 매연 나오는 그런 공장이 필요한 적도 있다는 얘기요. 그런 지를 우리는 전용 공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일반 공업이 얘가 좀 약간 애매합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한다. 그게 일반 공업이요. 중공업은 공업에 준한다. 공업에 준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업이 나오는데 경공업입니다. 수공업. 그러니까 공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공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공업. 얘가 일단 주로 하되 부수적으로 상업도 나오고 업무도 나오고 주거 기능이 부수적으로 추가된 게 이게 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업하고 주상공 성격이 다 나온 게 중공업인데 주된 기능보다 그래도 공업이다. 그래서 공업적은 다시 세 가지 구분하는 거예요. 녹지 지역인데 녹지 지역은 다시 보존 녹지가 있고 두 번째 생산 녹지가 있고 세 번째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녹지 그러면 떠오르는 게 개발이 떠올라요? 보존 떠올라요? 보존. 그게 보존 녹지입니다. 순수하게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 순수하게 녹지 공간 보존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아생전에 개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개발할 수 없는 거예요.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자. 여기도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여기는 사변이 나면 개발이 돼. 사변이 나면. 여기서 사변이 뭘까요? 어떤 일이 있으면 사변이 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6.25 사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사변이 아니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사변. 생산 녹지는 원래는 개발 안 하는데 갑자기 뭐가 들어오면 신도시 이런 게 발표가 되어버리면 거기는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뭐라고요? 생산 녹지. 보존 녹지는 신도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존 녹지인 상태에서는 뭐도 안 된다? 신도시도 안 된다. 살아생전에 절대 개발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토지 종류가 21가지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택도 아파트도 뭐 갈아타듯이 땅도 갈아탈 줄 알아야 돼. 혹시 자기 앞으로 토지 명의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떤 토지인가 잘 보고 어디에 있으면 팔고 반값이라도 팔고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묵혀놓으면 된다. 그것도 분위기 봐서 묵혀야 되는 거예요. 토지는 순간에 안 돼. 순간. 토지는 장기로 가야 되는데 장기 묵혀서 이게 묵혀가지고 상승할 지역이 있고 묵혀봤자 평생 갈 지역이 있는 거고 이런 데 있으면 어찌해야 돼요? 빨리 갈아타야 돼. 빨리 갈아타야 돼요. 오늘 팔리지도 않겠지만 반값이라도 팔려야 돼. 생산 녹지는 뭐냐? 원래 녹지는 보조인데 농업적 생산입니다. 생산. 농업적 생산. 당분간만 농사 짓자. 그래서 좀 더 보존해. 그게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녹지입니다. 현재 상태는 녹지니까 개발 안 됩니다. 근데 얘는 불가피하면 제한적이나마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자연 녹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 녹지는 뭐냐 그러면 자 도시에 인구가 유입이 되면 하나의 도시에 인구가 사람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자꾸 유입이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은 일단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분이 있어야 되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주거용지가 필요해요.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가 있어야죠. 상업용지도 필요하고 공업용지도 필요하고 현재 있는 주상공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새로 주상공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는.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땅이 자연녹지. 자연녹지가 뭐라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뭐 해주려고? 공급을 해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 뭐라고요? 자연녹지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도시에서 가장 좋은 땅이 뭡니까?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존녹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보존녹지 땅 가지고 있으면 빨리 어찌해야 돼요? 자연녹지 갈아탈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 있는 땅 팔려고 내봤자 팔리지도 않아요. 이 정도 되면
팔릴 줄 알았는데 종종 부동산의 푸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싸면은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값이라도 팔아야 되는 이쯤 되면은 방이라도 팔고 빨리 나오는 거죠. 평생 묶여봤자 얘기했죠. 평생 묶여봤자 살아생전에는 개발 안 된다고. 어차피 그 가격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금만 내고 팔아먹도 못합니다. 빨리 나타나야 되고요. 두 번째 도시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리적입니다. 두 번째가 관리적입니다. 여러분이 중개사 공부하면서 민법도 하고 결혼도 하고 공법도 하고 공시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부분이요. 이거 모르고 부동산 공부한다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요. 너는 말도 안 되게 2주 공부했던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관리적은 첫 번째 무슨 관리냐 그러면 계획관리겠습니다. 계획관리적. 두 번째 생산관리적. 세 번째 보전관리적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하면 농림지역입니다. 세 번째 농림지역.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지역이 명칭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게 되면 최소한 이거는 익혀가지고 다음 주 수업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농림지에 대한 농지입니다. 농지. 림은 산림입니다. 산림. 농지하고 산림. 농지 산림은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보존해야 되겠습니까? 보존하죠. 그래서 농지하고 산림을 보존할 적을 우리가 농림적. 농지 산림 보존자 그 적을 농림적. 읽어보면 뭐라고 나온 거 읽어보면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법의 진흥과 산림 보존에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대신 뭘 알면 우리나라 농지가 어떻게 구분되고 우리나라 산림, 산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걸 알면은 농림지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농림지역이 뭐라고요? 농이 뭐라고요? 농지. 농림 이겁니다. 농지의 농, 산림의 님의 님. 두 개 따서 뭐 한다고요? 농림. 개발한다, 보존한다. 이 두 개를 갖다 지금 농림지역을 하는데 잘 봐요. 농지가 어떻게 구분되냐 그러면 농지는 우리가 첫날 얘기했죠. 무슨 농지? 절대농지, 상대농지. 무슨 농지요? 절대농지. 무슨 농지요? 상대농지.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절대농지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부할 때는. 밖에 나가서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가 다른 게 현재 밖에 나가면 실무적으로 뭐라 하는데 절대농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배울 때는 뭐라 배운다고요? 농업진흥지역이요. 배울 때는 뭐라 배워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공부에는 장부, 서류에는 농업진흥지를 쓰고 말은 뭘 한다? 절대농지라고 한다. 왜 그러고 말한대요? 우리는 농업진흥지역을 말하게 되면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절대농지 이러고 알지 상대농지 이러고 알지 농업진흥지역 이러고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개사 공부하는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만 아는 얘기 쓰면 뭐 하겠어요. 이 실제 수요자가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뭘 한다? 절대농지한다. 우리는 뭘 한다? 농업진흥지역. 그러면 절대농지가 옛날에 얘가 개발했어요? 보존했어요? 절대농지 개발 못한다 이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보존한다. 상대농지가 뭐냐? 농업진흥지역의 밖에 농지요. 농업진흥 밖에 농지. 상대농지는 뭐 할 수도 있다? 개발할 수도 있다. 상대농지는 개발할 수 있다. 원래 농지가 보존이요 개발이요? 보존. 그런데 뭐도 가능하다? 개발도 가능하다. 보존과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옛날 말로 상대농지. 지금은 진흥적 밖에 농지. 전국에 있는 모든 산은 얘는 시험 범위니까 중요한 거예요.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안 중요한 거예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해주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산 중개를 못해요. 산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으니까. 산 중개 하려면 말해야 돼요. 산은 어떻게 나누는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요. 자, 보전산지가 보존하겠어요? 준보전산지가 보존하겠어요? 눈치껏 합시다. 보전산지가 보존하고 준보전산지가 보존하되 필요한 뭐도 할 수 있다? 개발도 할 수 있다. 농림지역이 뭐라고요? 농지하고 산림을 줄여서 농림. 뭐 한다고요? 보존한다. 어디가 되겠습니까? 해석해봐요. 어디가 되겠어요? 그럼 농지는 뭐가 되고? 농업진흥지역. 산림은 뭐가 되고? 보존살지. 이러고 이해를 하게 되면 농림지역 안 봐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 농림지역 다시 읽어봅시다. 3번 농림지역이라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일단은 도시는 뭐니까 개발할 거니까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뭐라고요?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 위에 필요한 지역 그 뭐라고요? 농림지역. 더 쉽게 말하면 농지, 산림, 보존할 지역. 그게 농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이런 데 가가지고 개발 꿈도 꾸지 말은 얘기입니다. 농림지역 이런 데서는 이런 데 땅 가지고 있으면 단독주택의 신축도 안 되는 거예요. 뭐는 되냐 그러면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그런 주택은 신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집 지으면 농업인 주택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농업인이 아니니까 농업인 주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농업인 주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농업인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규제가 강한 지역. 그래서 농림지역은 농지, 산림 철저하게 보존 규제가 강해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농지하고 산림 보존한다. 그게 뭐라고요? 농림. 그럼 농지, 산림 외에 물 보존은, 환경 보존은, 문화재 보존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이 뭐냐?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게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얘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농림지역이라 한다. 옴니까 X입니까? X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개발 제한구역이라 한다. 옴니까 X입니까? X입니다. 무슨 옴니까 X 그래야지. 무슨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시험 문제가 그러고 나오다가 세 번은 뭐라 나왔냐?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 목적이 나뉜 것은 1번 자연환경 보존, 2번 수자원 보존, 3번 해안 보존, 4번 생태계 보존, 5번 토양 보존. 그럼 비슷비슷해 말들이. 자, 이제 컨닝이에요. 자, 1번 자연환경 보존, 2번 수자원 보존, 3번 해안 보존, 4번 생태계 보존, 5번 토양 보존. 없잖아요, 토양 보존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유치한 문제가 나와요. 유치한 문제가. 근데 이 문제가 유치하게 나오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얘는 3번 써봐야 돼요. 그러고 출제자가 그러고 내겠다면 어째야 돼요? 작정하고 그러고 준비를 해야지. 3번 써보는 게 좋아요. 잘 보세요, 이제. 도시지역은 성격이 뭐라고요? 개발. 농림지역은 보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눈치껏 보존할까요? 개발할까요? 보존. 뭐라고요? 보존입니다. 보존. 그럼 여기는 관리는 뭡니까? 관리는. 이게 문제가 되죠? 관리는 위에 뭐가 있네? 개발이 있네? 밑에 뭐가 있네? 보존이 있네. 개발과 보존 성격이 섞여 있는 데가 그게 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국가가 이만큼 해서 국민 여러분 여기 관리지역이요. 국민들 그래서 어쩌라고?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저는 보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따라서 보존할래요? 말이 안 돼. 전부 다 개발하지. 그래서 보존도 하고 개발한다 이러지 말고 나눠가지고 보존하고 개발하고 보존하고 개발하고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3가지 구분했는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책에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인데 시험 문제 풀게끔 순서를 바꿔놨어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잘 봐요. 셋 중에 하나는 도시지역에 맞게끔 개발 들어가요. 셋 중에 하나는 농림에 맞게끔 보존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자연환경에 맞게끔 보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획관리가 어디에 맞게끔 갈 거냐? 계획관리. 항상 사람은 눈치가 실력과 눈치가 첫날리겠죠.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루면 원하는 점수가 나온다고. 눈치껏 얘가 위로 갈 거니까 위로 써놨지. 그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 준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요. 도시지역이 맞춰서 관리한다. 이 말은 장차 도시지역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 계획관리. 도시지역 가려고 도시가 확장이 되면은 커지면은 도시지역으로 보내줄 땅. 그게 뭐라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는 농사진다. 그러면
농림에서 농사지어요? 자연환경 농사지어요? 농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될 것이고 얘는 보존이니까 보존이 순수하게 보존입니다. 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이게 보전관리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명칭은 최대한 빨리 익혀야 됩니다. 1월달 가게 되면 지금은 안 해요. 지금부터 부담 좀 안 되니까 1월달 가게 되면 바로 숙제 냅니다. 숙제 3번 써오세요. 참 잘해서 제가 도장 팔게요. 참 잘해서 도장 파가지고 잘못 쓰게 되면 수정해야 된다니까. 이거 쓰라갈 때 뭐라 쓰냐면 잘 보는 거예요. 지금 그까지 안 들어가지만 자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첫 글자 따가지고 도, 관, 농, 자 그러죠. 도, 관, 농자 밑으로 썼어요? 옆으로 썼어요? 밑으로. 이게 쉬운 문제 나중에 밑으로는 옆으로냐. 자 주거지역의 주, 상업지역의 상, 공업지역의 공, 녹지역의 녹, 주, 상, 공, 녹 어떻게 썼어요? 밑으로 썼어요? 관리지역의 계획관리 개, 생, 보입니다. 밑으로입니다. 주거지역이 전형적 일정 이정은 옆으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쫙쫙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전에 배웠죠. 법입니다. 법률 법책에 설명했잖아요. 법률 밑에 뭐가 있다? 명령 있다. 명령. 이쪽은 뭐냐? 이쪽은 뭐냐? 이것은 대통령령이다. 나중에 이런 게 필요해요. 첫날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자 이게 상하로 가냐 좌우로 가냐 이거 찾는 문제가 나온다니까.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은 상합니까 좌우입니까? 주거가 상업 가는 것은 상합니까 좌우입니까? 상하가 됩니다. 여기 있는 1종 일반 주거가 3종 일반 주거 가는 것은 좌우입니까 상합니까? 좌우가 되는 거예요. 준주거가 근린 상업으로 가는 것은 좌우입니까 상합니까? 네, 상하가 되는 거죠. 나중에 저기 도시관리계 5번이 뭐라고요? 도시관리계 5번이 뭐라고요? 지구단위계. 지구단위 계획 가지고 용도 지역에 상하 변경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나온다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준주거를 갖다가 일반 상업으로 변경했다. 이게 옳은 표현이냐 틀린 표현이냐 이건 안 된다 이게 이것은. 그러면 일반 상업이 준주거 같다 이것은 틀렸다는 얘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푼다? 우리는 시험 문제가 그럴 시간 안 줘요. 순간 암기도 풀어야 되니까 좌우인지 상한지. 상하 변경은 안 된다. 좌우 변경이 된다. 이거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제가 숙제 내줄 때는 이걸 3번 써서 할 때는 분명히 도, 관, 농, 자 이러고 써줘야지. 아, 근데 써오라는데? 싫은데 써오라는데? 안 쓰면 잔소리 할 것 같고 모르겠다. 도, 관, 농, 자 이러고 딱 써놓으면 어쩐다고요? 미팅 해가지고 남으세요. 나머지 공부 다시 하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21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익혀야 돼요. 이거 알아야 부동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국가에서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안 맡기고 공권력 규제한다. 어떻게 이용이 효율적 이용이냐. 이용해서 뭘 주겠다? 방향을 주겠다. 해가지고 크게 아니라 세분에서 몇 가지라고요? 21가지로 세분을 시켰습니다. 21가지로 분리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지. 그 목적과 다르게 쓰면 어쩐다고? 취업을 한다. 간단하게 주거지에서 공장 지면 어쩐다고요? 하지 말라니까. 주거지 공장 하지 말라니까. 하면 어쩐다고요? 취업을 한다. 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하라니까? 공업지역 가서 하라니까 지금 이런 얘기.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245표에 뭡니까? 용도 지구인데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일정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용도 지역을 지정할 일정한 목적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목적.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얘기입니다. 토지 이용에다 방향을 준다 이 말은 토지 이용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국가가 규제를 할 때니까 그 규제에 맞추라. 방향을 준다 이 말은 그건 무슨 얘기요? 토지 이용에다가 일정한 규제를 갈 테니까 국민들은 그 규제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규제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토지 이용에다 일정한 규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21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첫 번째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쓰지 마라 해가지고 첫 번째 무슨 제한하냐 그러면 건축 제한하는 거예요. 네 땅이면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건축 제한. 두 번째 첫날 그런 얘기죠. 자 내가 땅을 갖다 100평 가지고 있으면 100평. 내가 땅을 갖다 몇 평 가지고 있다고요? 100평 가지고 있어요. 100평짜리 내 땅이니까 내가 건물 지으면 100평을 다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그걸 보고 두 번째 무슨 자란다고요? 건폐율 자랍니다. 건폐율자. 세 번째 무슨 자라느냐? 용적률 자랍니다. 세 가지 규제를 딱 합니다. 이 세 가지 규제를 하려고 용도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책에는 244페이지 그거 그 다음이 없으니까 일부러 이제 프린트를 준 거예요. 프린트 한 장짜리. 이 부분을 좀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3번 해가지고 용도 지역의 지정 효과죠. 첫 번째 용도 지역 안에 건축자입니다. 건축자 이 말은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 있다고요? 28가지. 그건 알아야 돼요. 땅 종류 몇 가지? 21가지. 건축물 종류는 28가지. 자, 그러면 건축물 종류가 28가지가 있는데 과연 28가지 중에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냐 이런 얘기요. 봐봐요. 국가에서 일종 전용주거는 뭐라고요?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여기에다가 자, 여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다. 국가가 딱 지정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국가가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에 위배가 되는 행위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어쩐다? 위배되는 행위 하지 마. 하면 어쩌겠어요? 처벌해야지, 처벌. 하면 어쩔까? 대답해서 틀리면 어쩔까? 이러지 말고. 하지 마라. 하면 어쩐다고요? 처벌한다. 그러면은, 이러고 딱 해주면은, 내가 여기다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위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한 30평짜리 슈퍼를 하려합니다. 위배가 돼야 안 돼요? 30평 정도 되는 슈퍼는 단독주택이지 양호한 주거가 위배될까요? 딱 분위기를 봤더니 이 지역은 연세가 드신 뭐 50, 60, 70대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옛날 생각나게 10평짜리 다방하면 되겠다. 다방. 나 이따 다방 할래요. 이거 위배돼야 안 돼요? 위배돼요? 왜요? 좋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연세 드신 몰려 사는지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몰려 살다 보니까 여기에다 나는 이따 채소나 좀 팔아야 되겠다. 위배돼야 안 돼요? 위배돼야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국가에서 봐봐요. 단독이제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하기 위한 적이니까 거기 위배되는 행위는 하지 마라 해놓고 하면 어쩐다? 처벌한다. 딱 이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독 지으면 우리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게 지었어요. 이 30평짜리 슈퍼 하게 되면 위배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국가가 된다고 와서 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규제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단독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가 뭔가 이 행위를 나한테 알려줘야 내가 이거를 보고 하든가 말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 나오는 건축자이라고. 돼, 안 돼. 이거를 일일이 써놓고 국민들이 알게끔 써놓고 거기에 맞게끔 해라. 안 하면 어쩐다고요? 처벌한다. 그래서 어떻게 써놨냐 그러면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 일일이 전부 다 박스에다가. 뭐는 된다고요? 1번 건축할 수 있는 게 해가지고 뭔 된다? 단독은 된다. 근데 다가구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별표 1, 3호 감호부터 바모까지 및 4목은 된다. 일종 근생에 해당 룸 바람계 1000 미만인 건 된다. 간단히 30평 슈퍼 그런 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나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2번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 규제를 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은 설명합니다. 용도 지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예요. 어느 특정한 데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용도 첫 번째 용도 지역이니까 용도 지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다. 달리 표현하면 전면적 겁니다. 전면적.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하나도 빠짐없이 용도 지역은 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땅 중에서 땅은 항상 지번이 있잖아요. 지번을 딱 찍어가지고 검색해보면 용도 지역은 반드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뭐가 되든 간에 나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무슨 규제하냐? 첫 번째 건축이 되냐 안 되냐? 건축 제한합니다. 이게 지금 내 땅이다. 웬만하면 이제 이거는 지우지 마. 빨리 익혀야 되니까 익힐 때는 지우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러고 이렇게 해볼까 우리가 4개 필지가 있는데 자 갑이, 을이, 병이, 정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자기 토지는 자기 마음대로 쓰세요.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그 대신 잘 쓰세요. 그랬을 때 갑은 여기에다 나 단독이나 지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썼으니까. 을은 여기에다가 나는 일단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얘는 여기에다가 나는 여기에다가 나이트장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여기에다가 나는 고물상이나 해야 되겠다. 잘 썼어요? 못 썼어요? 개인들 입장에서 잘 쓴 거지. 내 입장에 잘 쓴 거지. 근데 단독하고 공장이 있으면 어울립니까? 공장하고 나이트는 어울리나요? 나이트하고 고물상이 어울리나요? 고물상하고 공장은 어울리나요? 이거는 좀 어울릴 수 있겠네. 그러면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다 보면 한 필지 한 필지는 나름대로 잘 써요. 잘 쓰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효율적인 이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래서 국가에서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해가 나와가지고 자,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 이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다라고 준주거 지역을 딱 지정하고 앞으로 여기는 무슨 기능 위주로 해라? 주거 플러스 상업이다. 주거 플러스 상업. 그러면 주거 플러스 상업이면 땅값이 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겠죠. 그런데 갑이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있다. 단독 지어서 좀 쾌적하게 살아야 되겠다. 말 돼야 안 돼요? 되기는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요?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이지. 남들은 여기다 상가를 지어서 세를 줘도 얼마나 나올 텐데 쾌적하게 살고 싶으면 어디 가가지고 이런 데 가가지고 개발이 안 되니까 단독은 되거든. 단독은 이런 데 가서 쾌적하게 무슨 여기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마음 바꿔서 상가나 지어야 되겠다. 얘도 상가나 얘도 상가 나도 상가나 되겠다. 상가는 되니까 이것은 전부 다 상가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죠. 첫 번째 건축 제한한다 이 말이 뭐냐? 효용이 비슷한 것들끼리 용도가 비슷한 것들끼리 한 군데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1억원만 딱 제한하고 더 이상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보기 전 상가 지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쓰세요. 그러면서 또 잘 쓰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국가 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상가 건물을 지을 때 적당히 지으세요. 적당히. 너무 많이 지으면 좀 보기 흉하니까 적당히 지으세요. 자, 이 토지가 전부 다 몇 평입니까? 100평입니다. 얘가 먼저 집니다. 갑이 먼저. 적당히 몇 평 짓겠어요? 남들은 안 하는데 남들은 내가 제일 먼저 한다니까. 국가에서 몇 평 지으라 말할 테니까 그냥 적당히 지으세요. 그럼 몇 평 짓겠어요? 이렇게 순진한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몇 평 짓겠어요? TF 몇 평 짓겠어요? 100평이 당연히. 나는 100평이지요. 100평 짓겠죠. 나는 100평이, 내 생각엔 100평이 적당하다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은, 그럼 나는 10평. 이 사람 중개사 공부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옆에 사람 몇 평 짓겠죠? 옆에도 마찬가지로 100 짓겠죠? 100 짓겠죠? 100 짓겠죠?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얘가 하나 불나면 어쩔까요? 다 되겠죠. 평생 가도 뭐가 안 돼요? 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맡기면 이래 현상 나오니까 국가에서 안 되겠다. 이 토지에는 땅 면적의 70%까지만 지으라고 비율을 줍니다. 비율. 규제를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건폐율 그럽니다. 건폐율. 건폐율이 뭐냐? 대지면 70%면 무슨 얘기입니까? 대지 면적이 100이면 대지 면적이 100평이다. 이 땅에 몇 평까지만 70% 0.7 몇 평? 70평까지만 지어라. 그래야 30평 정도 공간이 남지 않겠냐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 100평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게 몇 평까지 한다? 70평까지 한다요. 대지 면적에 건폐율은 뭐냐? 그러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의 면적이 이걸 보고 건축 면적 그래요.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퍼센트로 나타나다 보니까 허박이 100 이라고 쓰겠죠. 이걸 보고 우리가 건폐율 그럽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건폐율 개념 제대로 잡아야 돼요. 대지 면적에서 100이라는 대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냐 그걸 보고 건폐율 그럽니다. 이렇게 하니까 건물들을 전부 다 이제 얼마만 지었어요? 70, 얘도 70, 얘도 70, 얘도 70, 70까지는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좀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래야 일조, 통풍, 환기, 연소 차단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국가가 딱 보니까 전부 다 상가가 들어오고 전부 다 공간이 30 정도 있으니까 그런 대로 괜찮네. 쓱 가면서 국가 한마디 더 한 게 있잖아요. 건물 지을 때 너무 높게 올리지 말고 적당히 올리세요. 자, 몇 층 지을 거예요? 5층. 부동산과 관계 없는 사람이요? 몇 층 지을래요? 10층. 왜 이렇게 좀 이게 작은 사람들 왔죠, 여기에는? 몇 층 지을 겁니까? 응? 거기다가, 아이고, 100평짜리에다가 질 수 있는 건물이 몇 층짜리 되겠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좋아요. 그럼 이거 하나 더 써줄게요. 1000평입니다, 그러면. 1000평이면 예. 4, 50층 진짜. 그릇이 너무 작아요, 우리는. 아니, 체인 롯데월드 몇 층 나갑니까, 그거 지금? 무슨 60 몇 층이요? 좀 100, 뭡니까? 123. 어차피 모르니까 270층. 어차피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지금, 생각해봐요. 자, 적당히 지으라 그러면, 적당히 지으라. 얘는 만약 얘가 5층인데 5층 있다. 근데 얘가 100층 지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세요?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적당히 지어야 한다. 이 말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줘야 돼요. 몇 층까지만 지어라? 그때는 몇 층 안 그러고, 땅 면적의 몇 배까지만 지어라. 해가지고, 땅 면적의 몇 배까지 짓냐 그러면 땅 면적의 350%까지만 지어라. 이 말은 3.5배까지만 지어라. 이런 제한을 해줘야 돼. 땅 면적이 얼마니까? 100이니까 최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 3.5배, 350까지. 그러면 자 일단은 위에서 봤으니까 평면이야. 평면은 최대 했을 때 얼마까지 나올 수가 있다? 70까지. 위로 측면 봅시다. 측면. 자 이렇게 지금 대지가 이러고 있는데 대지가 100입니다. 100 있는데 100 다 하려고 했더니 국가에서 100 다 하지 말고 얼마 말하고요? 70만. 그래서 싸게 했습니다. 70 해가지고 한 500층 지으려고 막 먹었더니 국가가 너무 맞이하지 말고 땅 면적이 몇 배만 하라고요? 3.5배니까 얼마만 해라? 350%만. 그러면 3.5배니까 350 그러면 땅 면적의 350이면 자 한 층은 얼마까지 준다? 70. 또 올려봅시다. 이렇게 70. 350 될 때까지 올려봐요. 얼마요? 70. 여기는 얼마요? 70. 또 얼마요? 70.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5층에 35니까 이만큼은 지을 수 있다라고 이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층이요? 5층.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5층의 바닥 면적. 5층의 바닥 면적. 건축 면적이 뭔지 바닥 면적이 뭔지 이렇게 잡아 나가야 돼요. 건축 면적은 위에서 딱 내려봤을 때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건축 면적이요.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위에서 봤을 때. 바닥 면적은 한 층이 한 층 바닥 면적. 5층 바닥 면적. 이거는요 4층 바닥 면적. 여기는 3층 바닥 면적. 여기는 2층 바닥 면적. 여기는 1층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을 다 더했어요. 바닥 면적이 합계입니다. 그 합계가 얼마 되더라고요? 350이다. 땅 면적이 몇 배다? 3.5배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합계를 어쩐다? 면적을 합했다, 이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연면적 그래요.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란다. 이 땅이라는 대지에 총 얼마 정도 쌓을 수 있냐? 그 비율을 준다는 얘기요. 쌓는 비율, 담는 비율. 이걸 보고 세 번째. 쌓는다, 담는다. 이걸 보고 우리가 용적 그럽니다. 용적. 닫는다, 쌓는다. 용적 비율 제한합니다. 이걸 보고 용적률.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100 그러면 되죠. 이 등식을 빨리 이해해야 돼요. 등식을.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뭘 지정하고 용도 지역 21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자, 첫 번째 이 땅에서는 건축물 중 아까 몇 가지 있다고요? 28가지인데 28가지 중에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첫 번째 이 얘기하고 이걸 해가지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거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효용이 그 말은 성능이
유사한 용도를 한 군데 집중해놔야 공장하고 주택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야 토지를 댈 수 있으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땅 면적에 얼마까지 몇 프로까지 지을 수 있냐 제한을 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100이면 100 따져서 공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요. 세 번째, 위에 얼마까지 쌓는다 이 제한을 안 하면 위에 끝까지 간다는 얘기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건폐율 제한하고 용적률을 딱 세 가지 제한합니다. 건폐율은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등식 알겠습니까? 건폐율이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첫 글자 따가지고 빨리 하려고 이럽니다. 건대입니다. 건대. 건대가 뭐예요? 건이에요. 건.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네? 연대네. 연대가 뭐예요? 0이에요. 건대가 뭐고 건폐율이고.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개념 빨리 이렇게 해야 돼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이걸 우리가 용적률 그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토지에다 지금 자 주택하고 싶은데 주택하지 마 그런 거 했죠. 첫 번째, 어떤 거 위주로 할 수 있다 딱 해주고, 두 번째, 땅 면적의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다 해주고, 세 번째, 위에 얼마까지 쓸 수 있다. 국가에서 이렇게 통제를 해줘야 국민들이 거기에 맞춰 써가지고, 그래야 토지가 경제적 효율적으로, 한마디로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는데,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이용한다. 세 글자로 줄이면 쉽게 공부를 했어요? 효과죠. 더 쉽게 쓰게 되면 잘 쓰고요. 잘 쓰고. 잘 쓰고. 잘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잘 쓰고 어쩌자고요? 잘 살자. 잘 살자. 잘 쓰고 잘 살자. 제가 지방에서 하루 수업을 딱 했는데 한 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 그 학원에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께 반장 선출했습니다. 반장 선출. 반장 선출하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반장을 누가 하세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여자분이 된 거예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연세가 많은 그 학원에서 왕언니가 반장이 됐어요. 그러면 총무는 누가 할 거예요? 그랬더니 총무는 그 학원에 중간 정도 되면 총무했는데 이분도 여자고 이분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반장도 여자고 반장도 여자가 됐고 총무도 여자가 됐고 그날 수업 끝나고 반장님이 왕언니가 야 오늘 임원 선출 한 김에 야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와 언니가 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언니가 쏠 거야 했더니 이 반장이 뭐라 했냐면 그런 게 어딨어 분빠이 딱 그러니까 분빠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총무님이 뭐라 하냐 그러면 이제 언니 있잖아 응? 언니가 그 전에는 그냥 분빠이 이 말 듣는데 또 명색이 반장인데 좀 더 품위 있는 말 씁시다 이제는 좀 더 품위 있는 말 씁시다. 언니 이제 말 쓸 때 품위 있는 말 쓰자. 그러니까 언니가 그래? 더치페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분빠이보다는 잘 살다를 좀 좋게 표현하면 그게 시험 문제. 그게 시험 문제. 응? 웰빙은 좀 너무 멀리 가버릴 거. 우리 공법 시험에서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혼자 잘 살자, 다 함께 잘 살자. 다 함께. 그걸 갖다 뭐라 그러세요? 그죠? 공공복리 정진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이 나왔어요. 아까 지역 세 군데 줄거줬잖아요.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정진. 그게 뭐라고요? 지역. 두 번째. 그 다음 잘 보세요, 이제. 그럼 국가에서 이제 뭘 하겠는가, 그러면. 자, 국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이제 건폐를 해주는데 이거는 나중에 암기할까요? 어떻게 했냐? 자, 얘는 건폐율이 50이다, 50이다, 60이다, 60이다, 50이다, 70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얘는 90, 80, 80, 70, 70, 70, 70, 20, 20, 20, 40, 20, 20, 20, 20 이러고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저절로 암기되니까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무슨 설명하려고 하냐면 지금은 무슨 설명을 하고 싶어서 저걸 했냐 그러면 자 봐요. 건폐 이러고 정해주면은 쓰지 말고 바를 땐 봐요. 꼭 남들은 보면은 혼자 쓰고 있고 반대로 가게 되면 안 돼요. 여기가 제1종 전용 주거지입니다. 제1종 전용 주거죠. 뭐 하는 데라고요?
단독주택이 이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독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단독주택 위주니까 이쯤 해가지고 여기는 무슨 지역이요? 중심상업이에요. 중심상업. 중심상업 그 도시의 핵심 되는 지역이요. 자 여기에 나이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이트장이 되겠죠. 여기는 나이트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는 나이트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건폐율이 자 일종 전원주거 건폐율 얼마요? 50이요. 중심상업 건폐율 얼마요? 90이요. 90. 그럼 여기는 건폐율 얼마요? 이거 50을 써야 돼요. 상업이라고 우기면은 90이 되고 주거라고 50이네. 이렇게 돼버리면 규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이래서 용도 지역은 중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이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지 암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은 중복이 이래서 안 돼요. 두 번째요. 세 번째 용도 지역이 도시관리계획 1번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용도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1번. 앞으로 가가지고 교재 243페이지 가가지고 2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1번 용도 지역의 의의 있잖아요. 그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3개 나온 게 첫 번째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이언과 공공면 정리. 그 말은 국도를 잘 쓰고 다 함께 잘 살 때 그게 지역이냐 지구냐 구역이냐 그러면 지역입니다. 지역. 두 번째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세 번째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그 3개를 딱 잡아내야 돼요. 거기까지가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고 245페이지 용도 지구 보도록 합니다.